다이어트 대표적인 성공 사례 임진원 교수님의 식단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열량 제한 식사를 했습니다. 예, 우선 기초 대사량을 알고 나서 그것보다 가능하면 많이 먹지 않도록 운동량도 물론 계산해야겠지만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보통 500kcal 이하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다 보면 또 계산해 보면 더 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칼로리 이하로 먹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세 번 정도 먹으면서 열량을 제한하는 식사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열량 제한 또 고단함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열 교수님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권장하는 다이어트 식단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간 제한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췌장 인슐린은 사실 영양소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먹었을 때 인슐린이 끊임없이 작용하게 돼서 계속 에너지 저장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의 음식이라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먹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살이 찌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하지 않고 인슐린을 조금 끊어서 몸에 있는 저장된 음식을, 저장된 영양소를 좀 소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극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 제한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칼로리의 식사라도 시간 제한 칼로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한 요령으로 해가 있을 때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오전 8시에 식사를 하고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나머지 시간,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식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주 성공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정말 우리 세 분의 연사님께서 고단백, 저열량, 거기다가 뭐 해가 이제 지면은 좀 줄이고 뭐 500칼로리 이런 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인간미 없게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렇죠. 자, 들으면서 저 반박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말이 안 되고 저희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치킨 3조각 먹어야죠, 그럼. 그럼요. 남은 네. 거 아직 집에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막막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이 식단 비법을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지 특급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뱃살 빠진 식단 이렇게 실천해라. 오. 식단 일지를 써라. 이게 몇 끼, 매일 뭐 먹는지 적어보란 얘기예요? 예, 그 식단 일지를 쓰는 게 칼로리를 계산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귀찮음인데요. 귀찮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란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하루 이틀 물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저녁에 갑자기 야식 한번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식단 일지를 써가면서 하는 게 좋고요. 요즘 좋은 어플들도 많이 있어서 사진만 찍어도 칼로리 계산을 해주는 어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식단 일지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네. 아침밥을 꼭 먹어라. 근데 이 아침밥이 아까 서태훈 씨처럼 이제 시리얼하고 막 달달한 빵 막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물론입니다. 사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시리얼이라든지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좀 지양하시고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식 아침 식단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깨어나갖고 활력을 찾는 그런 시점인데요. 다양한 음식 골고루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자료 화면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낸 그런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침밥 예시입니다. 보면 잡곡감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달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생선, 나물, 김치와 같은 음식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드신다면 탄수화물 섭취는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수 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든든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만감이 오래가고 그다음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건강한 아침 식단을 찾기가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견과류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그릭 요거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성한 그런 간편식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식단 일지도 써야 되고 아침밥도 건강하게 차려 먹어야 되고 참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가지 비법을 꼭 챙겨랍니다. 이게 뭘까요? 이 3가지 숨은 비법이 이번에 저희가 앞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한번 나가서 하나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비법, 이건 뱃살 빼기 비법 식단인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 식단, 그러니까 한 접시를 한 끼 식사로 봤을 때 2분의 1은 채소와 과일, 또 4분의 1은 잡곡, 4분의 1은 단백질, 이렇게 챙겨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탄단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서태후 씨 탄단지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단체로 드시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반을 드시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일로 다 배불리시면 안 되고 과일은 사과 반 개 정도 기준,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인 25%를 단백질 식품, 살코기, 닭고기 이런 걸로 드시고요. 나머지 반인 25%를 통곡류, 전곡류와 잡곡류로 채워서 드시면 하루 필요한 3, 40가지 영양소 중에서 필요한 거를 다 채워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네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비법 무엇인지. 간식이에요. 우유 한 잔, 치즈 2장, 또 견과류 한 줌에 소고기 6포. 이건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비법 간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포만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드시는 그런 간식들은 아마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기 있는 음식들은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게 되죠. 그리고 식이섬유의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요. 간식을 이런 걸 건강하게 싸갖고 다니지 않으면 그냥 사 먹기 쉬운 빵 같은 거 꼭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뱃살 빼는데 정말 중요한 항상 마셔야 되는 음료입니다. 공개해 볼게요. 짜잔. 이야, 이런 게 뭘까요? 있어요. 이거 저희 한번 맛 좀 봐도 될까요? 네네. 맛보세요. 맛을 보면 살이 빠진. 아니 이게 진짜 그 살이 빠지는 그거라고요? 그렇죠. 이 명약이 자,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물. 워터인가? 잠깐 그냥 모르겠네. 물인데. 그럼 임진원 교수님도 다이어트 이 음료 많이 드신 거죠? 예, 그럼요. 물은 우리 몸의 60% 이상을 체중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물 대신에 커피나 음료, 과일 주스 등은 설탕이라는 과다한 칼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물론 치트키처럼 달달한 음료가 끌릴 때는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복용할 수는 있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많이 먹었을 때 당을 더 찾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꼭 챙겨야 할 식사와 간식, 물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뱃살 빼기 방법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네. 어쩌죠? 뉴스 특보가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티벗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티버 퀴즈 정답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이거였죠. 다이어트 중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자, 보기가 3개였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예, 압도적으로 100% 과일 주스가 많았습니다. 정답은 맞나요? 정답은 1번 과일 주스입니다. 혈당을 많이 올리는 데다가 배도 안 부릅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과일 주스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당을 올려요? 네, 사실 우리 당뇨 환자들 저혈당 왔을 때 방법 중에 하나가 과일 주스 반잔 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만큼 빨리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새 뭐 올레샷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요즘 그런 건 많이 어때요? 드시죠. 올레샷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올리브유에다가 그 산 그러니까 레몬. 뭐 식초 같은 거, 네. 레몬 이런 거 섞어서 드시는 건데요. 드시면 당연히 지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만복감, 배가 부른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런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은요. 향신료예요. 이거 자체가 식품은 아니라서 샐러드 같은 데에 뿌려서 드시는 건 찬성을 하지만 네. 이거 자체를 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칼로리 매우 그렇군요. 높습니다. 네. 네, 다음 퀴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뱃살 빼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이었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예, 역시 지아플라우프가 79%로 많았습니다. 정답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임진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아플라우프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요. 뱃살 비틀어 꼬집기는
뭐 뱃살을 많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되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거꾸리 기구 운동도 뭐 거꾸리 기구 운동이 보통 산 위에 있으니까 산 올라가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살이 안 빠지는 의외의 원인은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약간 비슷비슷했지만 2번 불면증이 54%였습니다. 정답이 맞나요, 교수님? 네, 다행히 불면증이 맞습니다. 이 불면증이 생기면요, 생체 리듬이 교란이 돼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의 균형이 많이 무너지게 돼서요, 체중이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다이어트에 안 좋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